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 5번째 동영상입니다. 바로 앞 동영상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설명을 해줬고,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번 동영상 내용이에요. 보통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야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니? 라고 물어보면 보통 두 가지를 대답해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요.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대답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사실 세 가지입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근해공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저는 세 가지를 요구하고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보면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가지.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근해공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고, 가끔 학생들이 푸는 방식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논리적으로만 맞게 풀면.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인수분해를 하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는 걸 이렇게 풀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건 이 넷 중에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는데, 인수분해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쓰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책에는 나오지만 거의 써먹을 일이 없고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는 얘기하지 않고, 특히 저는 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를 엄청 강조해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보통 고등학생들은 이 두 개만 알고 이걸 모르는데, 이걸 알아야 나중에 특정한 상황에서 2차 방정식을 빨리 풀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걸 모르면 특정한 상황에서 2차 방정식을 빨리 못 풀기 때문에 저는 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를 강조합니다. 자, 출발은 이런 거죠.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니? 뭐 뻔하죠 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니? 뻔하죠 뭐. x제곱은 2분의 7,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7. 물론 뭐 분모의 유리화는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니? 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이 겁내 당황합니다.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떻게 풀지? 엄청 당황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이렇게 생긴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되잖냐. 이렇게 되잖아. 이거랑 풀이가 뭐가 달라서. 똑같이. 마지막으로 1차 방정식은 여기까지만 쓰면 되고, 마지막으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가 된다. 물론 분모의 유리화는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푸는 걸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을 풀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안 배워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물론 이런 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지만, 제곱근 제대로 배웠으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제곱근 제대로 배웠으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물론 슬프게도 이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어요. 모를 리가 없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멘붕이 옵니다. 이거는 모르겠는데요? 이거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나왔대잖아. 그럼 x 빼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고, 그럼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네. 무슨 차이가 있어? 그리고 제가 또 어려운 걸 내주죠.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니? 그럼 또 멘붕 와요. 이거랑 똑같다니까. 이거랑 똑같다니까. 똑같아. x 빼기 1의 제곱은 2분의 5. x 빼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물론 이제 분모를 유리화하면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고, 그러면 이거 이항하면 x는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된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죠. 지금 제가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자. 이거 내가 풀 수 있어. 오케이. 이거 내가 풀 수 없네? 양변은 2로 나눠서 이 형태로 바꾸면 되지. 뭐, 이거는 자연수고 이건 분수라서 풀이가 다른가? 똑같지? 이건 어떻게 풀지? 마이너스 5를 이항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지. 이건 어떻게 풀지? 이거랑 똑같잖아. 이거랑 똑같네.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5가 나왔어. 그럼 그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지.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나왔으면 그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듯이. 근데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은 이 사고가 엄청 쉬워요. 별거 없어, 진짜. 근데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이거를 그렇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 설명해주고 살짝 꼬아서 돼요. 이건 어떻게 되니? 뭐 이런 식으로 살짝 꼬아서 되면 이제 멘붕 와. 이건 어떻게 막 멘붕 와.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연습시키고 훈련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 진도를 빨리 못 나가요. 뭐 아무튼 지금까지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얘기해줬어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아니다, 말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여기까지가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고, 이제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해야죠.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건 인수분해가 안 돼. 어떻게 푸니? 그럼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니?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 맞았다.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2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구나. 그럼 이항하면 되네.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다시 물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 그러면 그 소수의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대부분 학생들은 대답을 못해요. 자, 이거는 내가 모르는 문제. 이건 내가 아는 문제. 이런 형태는 완전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하면 이 형태는 내가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 이거는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더니 인수분해도 안 돼. 뭐 풀 수가 없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면 되지.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되지. 자. 상수항을 따시킨다. 1차항의 개수의 절반, 그것의 제곱. 좌변에 1 더했으니까 우변에 1 더하고. 책에서 설명한 순서랑 제가 설명한 순서는 좀 달라요. 그러면 내가 중학교 때는 이거를 인수분해하는 걸 정말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미리 적어놔요. 이걸 미리. 그러면 그냥 쉽게 되고, 이거 전개해서 이거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그럼 어때? 똑같은 문제가 됐잖아. 의도한 겁니다. 의도해서 미리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미리 똑같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됐네. 자,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도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써야지.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 방정식 2개로 바꾼다. 이게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 스킬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근데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도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제곱근,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은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 수 있지. 어떤 수를 제곱이 2라며, 그럼 그 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나오네. 그러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겠구나.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은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그럼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데, 이렇게 제곱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형태로 바꾸면 되지.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되지. 이게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그냥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는 것이다.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는 거. 그리고 저는 이 완전제곱식을 하는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2차 함수의 꼭지점좌표 구하는 거, 원의 방정식에서 고1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중심 구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런 거에서도 이 지금 말하는 이 스킬을 써먹기 때문에 저는 이거 엄청 강조합니다. 이거 엄청 강조해요. 자, 똑같은 얘기 하나 더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어떻게 풀 것이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어떻게 풀 것이냐. 양변을 2로 나누죠. 양변을 2로 나누고, 그리고 상수항을 따시킨다. 상수항을 따시킨다. 그리고 1차 함계수의 절반. 1차 함계수의 절반을 적고, 그것의 제곱을 적어요. 이거 제곱 적으면 4분의 9. 좌변에 4분의 9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4분의 9를 더하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에서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나는 중학교 때 이걸 정말 어려워했어요. 근데 미리 이걸 적어놨기 때문에 매우 쉬워. 이거 전개해서 맞는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 4분의 15가 되죠. 4분의 15.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4분의 15가 됐네? 아, 그러면 이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5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항하면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가 되죠. 자, 강조합니다. 보통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을 신기하게 학생들이 다 까먹어. 배웠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딱 두 개만 기억해. 인수분해하고 그대공식 딱 두 개만 기억해. 이유는 모르겠는데 딱 두 개만 기억해. 저는 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을 풀이 엄청 강조합니다. 이거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터득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숫자가 아닌 문자로 되어 있을 때도 똑같아요. 이거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랑 똑같이 하면 되지. 이거랑 똑같이 하면 되지. 여기 했던 것처럼 양변을 A로 나눠. 양변을 A로 나눠. 그리고 상수항을 따시켜. 이거 벌려놓으라고 그래요. 이거 간격 벌려놓으라고 합니다. 붙여서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1차 함계수의 절반. 그것의 제곱. 좌변에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같은 수 더해주고. 책에 있는 순서랑 책에 적혀 있는 거랑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로 적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 인수분해에서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려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적어놓는 거. 이렇게. 이거 통분하면 이 부분 통분하기 위해서 분자분모의 4a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분자분모의 4a를 곱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분자분모의 4a를 곱하면. 그러면 통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고, 그리고 이 분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하죠. 통분하는 과정 속에서 판별식이 나와요. 꼭 기억해 두세요. 통분하는 과정 속에서 판별식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수 이 위치 왔어. 어떤 수에 제곱했더니 이게 나왔네. 그럼 이 수는 요거 나와야지.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이 위치가 됐네. 그럼 이 수는 이게 나와야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식을 만드는 과정을 근해공식 유도라고 그래요. 근해공식 유도. 제가 학생들한테 근해공식 유도를 엄청 강조합니다. 정말 강조해요. 만약에 내가 학교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근해공식 유도 서술원 주관식으로 낸다고 예고하고 내. 작년에 냈어도 또 내고 재작년에 냈어도 또 내. 만약에 내가 학교 시험 문제 출제자라면. 제 입장에서는 근해공식 유도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어요. 진짜로 두고두고 써먹어. 이게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고.
아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할 수 있다는 말은 근해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근해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고1 때 배우는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나중에 포물선, 타원, 쌍곡선 배울 때 식변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할 줄 모르면 그걸 다 못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전 이걸 엄청 강조해요. 어떤 사람들은 결과만 외우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과만 외우라고 하잖아. 이거 유도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식변형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제가 엄청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오늘 내가 설명한 내용을 마무리하면,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이건 앞 동영상에서 얘기했고, 이 동영상에서는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있고,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있고, 근해공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형태는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이런 형태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이런 형태는 내가 못 풀겠네. 이런 형태는 내가 못 풀겠네. 이런 형태는 내가 못 풀겠네.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푼다.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꿔서 푼다. 근해 공식. 이것도 결국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고, 결국은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꾼다. 누구나 어느 책에도 다 나오고 누구나 다 얘기해요. 2차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푼다.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푼다. 제곱근을 이용해서 푼다. 모든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안 배우네. 물론 저도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서 잘 적용해서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똑같은 처음 보는 문제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 난 처음 봐. 근데 어떤 애들은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는 쑥쑥쑥 풀어. 어떤 애들은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는 나 이거 어떻게 풀지 몰라서 손 놓는데, 그 근본적인 차이를 저는 이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면 굉장히 수학 문제 풀 때 좋습니다. 이건 수학 문제 푸는 궁극기예요. 그리고 다음 편이고, 이 동영상에서는 활용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1차 방정식의 활용, 2차 방정식의 활용, 3차 방정식의 활용, 1차 함수의 활용, 2차 함수의 활용, 3차 함수의 활용, 삼각함수의 활용, 로그함수의 활용, 지수함수의 활용, 미분의 활용, 적분의 활용, 이런 활용. 이 활용을 10분 정도 되는 짧은 동영상에 이 모든 활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라는 관점에서 활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지금까지 밝혔습니다. 마칠게요.